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에 민주당 출신 양양자 씨가 딱 국민의힘 입당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잘 가.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죠. 광주에 국민의힘 의원 하나 찍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진짜 너무 싫다. 어떻게, 이게 정말. 뭐 양양자가 반도체 관심이 있으니까 뭐 초당적으로 협력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양양자가 최근에 비서관을 한 명 바꿨어요. 정책총괄 선임비서관. 그 보좌관급이겠지? 예. 국보협 임원이 이 사람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대박! 임원이야. 그래서 국민의힘 보좌진을 지금 한 명 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당장은 국민의힘으로 기어 들어가면은 욕먹을 거 아니까 뭐 반도체를 살려야 된다라고 지금 받기는 받았는데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 대박이다, 진짜. 광주의 수치입니다. 광달로서. 광딸로서 네. 정말 광딸이라면 미친 딸인가요? 광딸이자 네. 우리 새날에서도 한번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몇 년 전이야, 그게 한 5년 된 것 같다, 5년. 네. 양양대 의원은 지금 재선 의원이잖아요. 비례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광주의 지역구 받아서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 건데 전형적인 배신자죠. 그 약은 내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저 가서 하되 그러니까. 하는. 예. 아, 정말. 다음 광주 서구 진짜 투표 잘해야 됩니다. 걱정되네요. 그때 2021년인가요? 외사촌이자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이었던 박아무개 씨의 공금 횡령을 방조한 혐의 뭐 이런 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 무슨 뭐 네, 그것도 있었죠. 있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양양자가 사실 이렇게 봐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정상화법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 있었던 건데 양양자가 이 법안 통과에 그 시점쯤에 이제 법안 통과기 시점쯤에 복당 신청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일부가 무혐의가 나오면서. 근데 갑자기 어떤 스탠스가 바뀌어. 양양자가 그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몫으로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야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고 이 과정이 있었고. 근데 양양자가 반대했어. 잠적을 함으로써 동수가 돼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양양자가 그때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양양자 의원이 노골적으로 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여론이 또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격하게 바뀌는 여론을 막으려고 그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까지 하게 된 건데 지금 민영배 의원이 겪고 있는 고초의 대부분의 원인 제공한 사람이 양양자죠. 그 이야기 따로 한번 해보시고 네. 양양자 먼저 이야기 좀 하고요.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돼서 똥파리 호의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게 문 대통령이 배신하는 거거든. 양양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법사위에서 벌어진 풍경 중에 이제 요거는 무소속 민영배, 무소속 양양자였는데 저번에 그때 회의해갖고 표결할 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앉아있는 양양자가 있었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민영배 의원이 서 있었던 이 모습도 기억하시죠?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른쪽 밑에 앉아있는 양양자, 서 있는 민영배. 아, 정말 영화의 한 장면 스토리가 영화 같지 않습니까, 진짜? 아, 이런 거는 이래서 민주당의 어떤 그 근대사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양양자를 안 뽑고 그렇게 대비를 하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진짜 너무 배신감과 진짜 치를 떨게 만든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민영배 의원 이야기하기 전에 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반도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교육부도 경제부처라고 그랬던가?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반도체 학과에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방 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대학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모르는 윤석열이 막 질렀단 말이에요. 반도체 학과에 정원을 늘려라. 이번에 지금 그 지방 대학에 있는 총장들 모아놓고 무슨 행사가 하나 있었던데 이거 보니까
반도체 육성 관련해서 지방대 총장의 93%가 수도권 정원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 무식한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반도체 학과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면 된다는 이런 무식한 사고방식. 지금 우리 전 세계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게임 산업을 들여다보면 게임 산업에서 채용하는 절대 다수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은 이미 다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 있잖아요. 게임을 구성하는 그 스토리를 만들 때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스토리의 정확함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게임 회사에서 제시하는 그 스토리가 역사적으로 타당한 건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게 우주적 관점에서는 이론적으로 연결되는 건지를 계속 검증하는 단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서 실무 엔지니어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반도체 장비를 연구하고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 항적 분야들이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기초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해지는 건데, 맞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학과 인원 늘려라.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한참 뒤떨어진 이야기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예고 과학고 만들어야 된다. 그 인식 그대로 이제 와서 반도체 학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반도체에 관련한 학생이 없어가지고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뭘 못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방대학을 다 소멸시켜버리면요.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게 더 가중화되면서 지방은 다 죽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정 지역에는 뭐가 특성화돼 있고 막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21학년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의 93.8%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온 거예요. 지방에 내려가면은 웬만한 학교들은 다 미달인 학과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고, 좀 유명하지 않은 대학들은 아예 전체 숫자가 미달되는, 지방 대학들 저는 그거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닐 만한 대학이 없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올라오는 그 과밀 상태. 수도권의 집값은 안 떨어지고 지방은 거의 공동화되고 지방에는 이제 어르신들만 남는 상태.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거든요. 전국 고루 균형 발전시키는 생각이 없는 윤석열이 지금 이거 질러놨다가 지금 여기 이제 양양자가 제가 할게요. 저요 해놓고 지금 반도체 튀기기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양양자는 무슨 약점 잡힌 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금방 변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 들어가려고 지금 한쪽 다리 얹어놓은 거 아니야. 보좌진까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한테 공천이 안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또 판단도 한몫하겠죠. 자, 민영배 의원 이야기를 그럼 겸해서 한번 해볼 텐데, 민영배 의원 자체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논란도 됐었고 화제가 됐었던, 탈당을 했던 바로 이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민영배 의원 근황 같은 건데요. 민영배의 무소속 서름이라는 기사를 한번 봤어요. 광주일보가 낸 거예요, 이거. 대충 내용을 보면 지금 복당을 하지 못하면 최고위원에 일단 도전을 못하는 거죠. 최고위원 나오려고 했었던 거죠.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민영배 의원이 최고위원 못 나오는 거고, 최근에 민주당 워크숍 했잖아요. 거기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 모임에도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아. 빨리 복당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왜 시간 문제잖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리냐고요. 민주당에서 확실히 의지만 있다면 바로 복당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이가 헌재에다가 뭘 했냐면 그 검수완박법 심판 청구를 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데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뭐 있는 것 같죠? 별게 없어요. 이게 법의 위법이냐 아니냐를 가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영배 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지로
탈당을 하는 상황. 그 탈당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한 게 위법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영배가 탈당한 게 위법이냐 아니냐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그로 끌기 위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진짜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가결 선포했던 바로 그 사건이 있어요. 날치기였거든.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거든. 이때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다 기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 게 이걸 만드는 과정에 위법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인 국회 결정을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꼼수 탈당을 했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 비난은 있지만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건 좀 힘들다는 건데, 진짜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국민의힘 권성동이가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을 깨물어서 생긴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들끼리 박병석 중재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과시킵시다 했는데 박병석이 아니 저기 권성동이 그걸 틀면서 민주당 상황이 딱 닥치는 상황이 됐고 급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영보이 탈당해서 아니 양양자는 배신을 했고 이 상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 저러고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저거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민주당이 민영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헌재 판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리 없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이 어려웠을 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민주당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희생한 사람한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동료를 보호하겠다 하고 받아 안고 그 다음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맞아. 너 이미 밖에 나갔으니까 결과 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사람 배신감 진짜 치달리거든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뭔 상황이냐면 민영배를 복당시켜요. 그리고 민영배가 탈당했던 건 니들이 약속 파기한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게 오히려 헌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동료를 보호한다는 이 가치 하나만으로도 당원들을 뭉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 이력들을 봤을 때 국회에서 결정한 그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뻔한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동료를 아직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검찰 정상화법을 통과시킨 것 자체에 과정상에 무슨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걸 다투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킨 다음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쌀라쌀라 할 거 아니야. 근데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합의를 파기했으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기에 딱 어떤 프레임 싸움을 먼저 걸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비대위의 입장은 그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판결에 봐라 니들 꼼수 탈당했잖아 라고 헌재가 나쁘게 쓸까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먼저 우리가 씌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여기에는 불법이 없다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영배 의원은 자기 정치 일정이 상당히 꼬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나오면은 이게 결정이 뭐 8월, 9월 달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9월 정도 보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1년 더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다음 총선 끝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민주당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맞서서 싸우지 않고 여기서 그나마 나가서 싸운 사람을 모른 척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근래에는 정봉주 의원도 그렇게 해서 복당하는데 애먹었었잖아요.
이게 지지자들이 민영배 의원이 탈당한다고 했을 때, 아, 정말 신의 한 수다 하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는 내부의 시선들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복당을 해야지 그나마 지지라도 얻을 것 같고, 여기에는 양양자의 거짓말도 한몫했어요. 그 전날까지 양양자 괜찮다, 믿을 수 있다, 100%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날까지 민영배 의원이 탈당할 생각은 이만큼도 없었다고. 거기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빠르게 여당화되면서, 그러니까 선비화되면서, 저 진짜 그 비난 많이 했었거든요. 선비질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선비질을 할 시간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고. 근데 우리 이야기와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선비질을 하면서 정권 넘겨줬잖아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싸워야 하는 이 시간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들 선비질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여당이랑 그다음에 경정부가 하고 있는 짓들만 다 추려서 이걸 반박을 하고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너무 손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네. 그때 그 미디어법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판례로 남은 거거든요. 조중동이 종편을 갖게 되는 바로 그 법이에요. 근데 날치기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국회 선진화법 없을 때. 이것마저도 헌재에서는 그건 국회 결정이다라고 본 거예요. 국회 결정이다라고 본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해서 합의 파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민영배의 탈당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관점으로 보면 돼. 국민의힘이 합의해갖고 무리 없이 여야 간에 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 일종의 판례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그냥 의결로 막,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오래전 일이라 그 2008년인가 뭐 대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이 상황 2009년이구나. 2009년에 날치기 통과시켜가지고 막 민주당 국회의원들 막 뭐 던지고 난리 났던 바로 예.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위헌 아니다 같은 권한쟁의 심판 이 부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에 와서 민주당의 뭐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뭐 위헌이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 국회가 안 열리는 이 시점에 민영배 자료를 좀 갖고 와야죠. 니들이 약속 파기한 거에 대한 그 반대로 양양자는 진짜 여기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원흉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실제로 그 민영배 의원이 등장한 SNS 글 한번 볼게요. 똥파리로 추정되는데 와 좀 심하더라. 이거 좀 읽어줘봐요. 탈당했으니 민주당을 위해서 복당할 생각하지 마시라. 너님 때문에 민주당 이 나락으로 또 한 번 떨어질 뻔했다. 꼼수 탈당, 그것이 민주정당에서 할 짓인가? 제발 부탁인데 민주당을 위해서 복당 꿈도 꾸지 마시라. 왜 똥파리라고 하냐면요. 방법이 없었어요, 민주당이. 이 상태에서 검찰개혁 통과를 못 시키면 윤석열 임기 내내 검찰개혁법은 통과를 못했죠. 문 대통령 임기 안에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겠어요? 얘는 지금 마치 민주당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민영배 의원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맞는 말씀인 듯 합니다만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면 5.18 때 시민군이 총 들고 싸운 것도 잘못이겠군요. 당의 상황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감당한 것을 그리 막말로 나무라시니 기분이 더럽네요.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민영배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탈당을 했겠냐고요. 당시 원내 지도부랑 다 상의가 된 상태에 탈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미국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 자기 나라 인질 하나 구하려고 막 군대가 총동원돼가지고 한 명 구하려고 10명 희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여줘야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민주당을 믿지. 당하고 상의해서 탈당했던 사람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날 그 일성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민영배 복당 안 시킨다. 예. 그 일성 하나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 비겁하다고 느끼는 거지. 설사 난 이렇게 생각해. 뭐 극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민영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검수완박이라고 불렸던 검찰 정상화 법 통과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헌이 나서 그 법이 무효가 되더라도 민주당은 민주당을 위해서 뛴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이라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권력이 누구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꼭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사법화된다고 하잖아요. 국회 내에서 모두 싸움 나면 무조건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서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정치적 협상하는 게 뭔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국회가 결정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만약에 국회가 결정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겠지. 왜 자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냐고.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복당하고 우리 동료는 우리가 지킨다. 그거 하나면 되지.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엄청난 정치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와야 돼요? 네. 자, 민영배 의원 복당시켜라. 민영배를 복당시켜라. 복당시킴으로써 프레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니까요. 아이 세상에 그 논리가 난 보고 깜짝 놀랐네. 헌재의 판결에 악영향을 줄까봐 민영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민영배 이렇게 되면 민영배 언제 복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복당 안 시키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요즘에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개혁 인사 쳐내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민영배 의원이라던가 최강욱 의원이라던가 다 하는 짓이 이렇다 느끼면은 지지자들은 더 실망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금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 지역위원회 지금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이상직 그 지역구에 지역위원장 신청한 사람만 8명이래. 하겠다고. 근데 이번에 홍익표 의원이 서초을로 신청했잖아요. 서초을에 누가 있어요? 김기영. 김기영 후보가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경선 같은 거 없이 지역위원장 내리 꽂을 것 같아. 그럼 그 지역에 고생한 사람 뭐야? 아, 최소한 경선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선이라도 해야죠. 그나마 광산을 같은 경우는 민영배 의원 지역구는 일단 공석으로 비워두나 봐요.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민영배 복당, 아니 박덕흠도 복당시키는 저당. 뭘 망설이고 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